한 집안의 정신병과 공포소설. 전 여사의 동생 정걸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곳의 화교와 결혼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비교적 행복했으나 나중에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친한 동료를 의심하여 동료가 전자무기로 원거리에서 그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견딜 수 없는 두통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그는 출근도 못하고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동료가 전자기계로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그는 만약 자기가 이전에 기공을 연마하고 무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해를 입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이 동료가 무엇 때문에 너를 해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그 친구가 자기를 질투하여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컴퓨터 기술은 그 동료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여 방의 벽에 모두 은박지를 붙였으며 이는 전자파의 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아울러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이 있는 쇠상자를 만들어 잠잘 때는 그곳으로 들어가 뚜껑까지 덮고 잠을 잤다. 며칠 동안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전자파 장애를 막을 수 없다고 느껴서 금속판으로 머리를 씌우고 병모서리 혹은 침대 밑에 숨고 하면서 수시로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 정신이 거의 파괴되었다. 의사는 그가 망상형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약을 주었으나 그는 기어코 먹지 않으면서 자기는 병이 없다고 말하였다. 전 여사는 동생의 병이 더 심해지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당숙과 사촌 동생 하나도 일찍이 같은 망상형 정신병에 걸렸는데 당숙은 이미 자살하였고 사촌 동생은 비록 살아있으나 여러 해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병이 또 자기의 동생에게 발병하였으니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묘법 노스님에게 찾아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다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왜 부모, 형제 양대에 걸쳐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병을 앓는지 장래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스님이 전 여사에게 말하였다. 당신 조부 중에 귀신 공포 소설을 써서 소희라는 것을 좋아하는 문인이 한 분 계셨군요. 그가 쓴 소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가슴이 뛰고 이런저런 공포를 유발하여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 소설을 본 후 내심 공포의 그림자가 남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어둠을 무서워하여 밤에 길을 다니지 못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환청, 환각으로 인하여 병이 들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세상에 유통되면서 독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후손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읽기를 좋아하는 소설일수록 더욱 오래 유통됩니다. 좋은 책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심지어는 사람들을 진보시켜 효친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대중에 봉사하고 법을 지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자님은 일생을 비난하게 사셨지만 오상, 인의 지신의 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정권의 지지가 없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존중받게 되어 중화의 자손들이 대대로 육아문화의 자양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씨 집안은 지금까지 70몇 대로 내려오면서 대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니 이것은 선을 쌓으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포, 색정, 음란, 도적질을 묘사한 소설, 희극, TV 연속극, 영화 등은 당대의 사회에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일들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들이 방영하는 자살, 살해 혹은 교통사고 등을 다룬 극 제작자, 연출자, 심지어 배우 모두 어떤 작품이 세상에 출품되면 신문지상에서 그들이 그런 유사한 사건, 사고들을 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인과응보가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인과를 이해해야 하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하여 일시적인 쾌락을 탐하기 위하여 자손에게 끝없는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수많은 쾌락이 있어도 무상히 도래하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며 자손의 후대에 해로움을 남기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 바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조상 중에 공포소설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까? 저희 집의 배경은 비교적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에 대해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만나기 힘들었으며 둘째는 정치적인 원인으로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사정에 관해서는 아는 게 더욱 적으며 단지 장성한 후 가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 부친은 학자 집안의 대가족 출신으로 조부와 증조부 모두 청나라 때 학사였으며 영국의 세익스피어 또는 외국의 대작가들의 소설을 최초로 중문으로 번역한 분이 바로 우리 집안의 고모였습니다. 어느 분이 공포소설을 쓴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단지 대대로 그를 숭상한 집안인지라 그것은 매우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리를 깊이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연속하여 3명의 정신이상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그런 유령, 공포소설이 언제 세상에서 소멸될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스님, 제 동생을 구제할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유전병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님.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왕 그런 일을 다 털어놓았으니 만약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어찌 당신 집안에서 한꺼번에 정신병을 초래했겠습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큰 인과이며 구체적으로 이런 병이 든 개인에 대해서는 그의 전세에 반드시 같은 악인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놀라게 하여 병을 일으켜 죽게 하여 금생에 이 가정에 태어나 당신 가족의 큰 인과응보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법을 만나 믿고 아울러 자기 힘닿는 대로 불교를 호지하였기 때문에 당신 가족을 위하여 복을 쌓고 불연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 동생은 회복될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채식을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스님. 그러면 돌아간 후 발심하여 채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스님. 좋습니다. 당신은 절에 가서 법회를 열어 공포소설을 보고 놀라거나 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천도하시고 아울러 이런 소설을 쓴 적이 있는 조상들을 대신해서 참회하세요. 그런 뒤에 집에서 능엄경 10부를 연속하여 독경하면서 법계 중생에게 회양하시고 이 공덕으로 조상님의 죄업을 소멸시키세요. 그러면 이후로는 가족 중에 다시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 매일 불전에 청정수 한 잔을 올리고 당신 동생에게 매일 관세음보살보 문품 1편을 정성스럽게 톡경하게 하고 대비주를 3번 톡송한 후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동생의 병이 점점 호전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분의 공포소설이 소량 남아있는데 불력의 가지하에 장차 어떤 연고로 인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며 병의 원인도 끊어져 동생의 병은 확실히 완치될 것입니다. 전 여사는 묘법 스님의 지적사항을 공경스럽게 기록하였다. 전 여사는 이미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녀 동생의 병이 호전되었는지 아직 잘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고사 속에는 아직 이런 방면의 인과 사례가 없어서 먼저 동학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글을 통하여 대중들이 지혜를 개발하여 이 공덕을 전 여사 동생에게 회양하여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